자, 우리 그러면 3월 학력평가 공통과목 한번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 9번부터 15번까지 객관식 문항부터 먼저 선생님 설명을 먼저 해주도록 할게. 그리고 사전 문항만 우리가 따로 다룰 겁니다. 알겠죠? 사전 문항은 전문항으로 내가 해설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 보도록 합시다. 우리 9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까? 자,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항상 4점짜리는 여러분들 그래프를 꼭 그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b의 절대값이라고 되어 있어. 아, 절대값 함수가 등장했는데 이 함수가 x는 a랑 x는 b에서 무엇을 가진대요? 극대를 가진대요. 그러면 우리 3차 함수인데 봐봐.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근데 얘가 절대값이 쓰이면 x축을 기준으로 얘가 뒤집어질 텐데 극대가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아, 그럼 결국 뒤집어졌을 때 어떤 형태로 뒤집어져야 되겠다? 요 극소인 부분들이 뒤집어지면서 어떻게 극대 2개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 FA는 FB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두 극대의 값이 어떻다? 같더라.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결국 x축이 어디에 놓여야 되고 정확히 변곡점을 지나게 놓이게 만들면 얘가 뒤집어지면서 결국 어떤 모양이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똑같이 정확히 대칭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극대의 값이 동일해지게 되더라. 여기 극대 동일 이렇게. 그럼 당연히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런 식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에 내가 해야 될 건 뭐다? 이 형태가 되도록 뭐를? P를 잘 설정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P가 있으니까 헷갈리잖아. 그냥 제일 기본적인 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만 한번 관찰해볼게. 왜? Y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럼 원래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야? X제곱에 X 마이너스 3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P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로 놓이게 하려면 결국 누구의 값을? 여기에 Y좌표 값을 알아야겠죠. 왜? 여긴 지금 X축이니까 요만큼의 거리를 아는 게 중요하겠다. 여러분들 뭐 거리를 구하는 거 바로 구할 수도 있고 도함수의 넓이를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얘가 2대 1이니까 여기의 위치가 뭐예요? 2가 되겠죠. 그러면 2를 그대로 대입하면 얼마야? 8 빼기 10이니까 얼마?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4죠. 아, 그러니 결국 얘의 차이가 얼마다? 4만큼 차이 난다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P를 얼마만큼? 이만큼 잡아줘야지 정확히 얘가 가운데로 오겠죠. 이해됩니까? 실질적으로 변곡점이 어디에 있으니까? 여기 가운데에 있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만큼 올리면 된다. P값은 얼마? 2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좋아요. 넘어갑시다. 우리 이어서 1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는 등차 수열과 관련된 문제다. 그지? 공차가 양수고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누가? 얘가 만족된대요. 그리고 조건란을 봤더니 등차 수열의 합이 등장했어요.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이 나오면 등차 수열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지? 등차 수열의 대칭성을 적용할 수 있죠. 아, 얘는 무슨 얘기야? A1부터 A10까지의 합이에요. 우리 얘를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자, A9까지죠. 10이 아니라. 자, A9까지의 합이에요. 그러면 우리 얘 A1과 A9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A5를 기준으로 정확히 대칭이니까 얘네 둘의 합은 2A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아, 그럼 얘가 뭐가 돼요? A5가 총 몇 개 있다? 항의 개수만큼 있다? 9개 있다. 이거 다 우리 실전 개념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맞아요? 따라서 9A5가 27이니까 A5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할 수 있겠니? 자, 그럼 봐봐. 공차가 양수인데 A5가 3이야. 그랬을 때 A4의 절대값 더하기 A6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A6은 일단 무조건 양수겠죠. 왜? A5가 3이니까. 3에다가 공차 양수를 더했으니까 무조건 얘는 양수지. A4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경우가 나뉘어지겠다. 자, 첫 번째. 만약에 A4당 A6 둘 다 양수라면 A4 더하기 A6은 8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도 뭐야? 등차 수열의 대칭성에 의해서 얘가 2A5고 그럼 A5가 얼마가 돼? 4가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 모순이 일어나죠. A호가 3이면서 4일 수 없잖아. 틀린 말. 따라서 결국 어떤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다. A4는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으니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내가 A5 값이 얼마인 걸 아니까 3인 걸 아니까 A6은 3 플러스 D, A4는 3 마이너스 D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2D가 8이 되겠다. 따라서 공차는 얼마? 4가 되겠죠. 결국 내가 원하는 게 누군데? A10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자, 결론. 자, A10은 자, A5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자. 몇 D? 플러스 5D. 그쵸? 자, A5는 얼마? 3. 공차는 얼마? 4니까 20. 답은 얼마? 23.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더라. 괜찮죠? 좋습니다. 우리 이어서 11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어서 11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 문제 볼 건데, 자, 이거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다. 그쵸? 자, 보통 이제 많은 학생들이 삼각함수의 활용을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상하게 접근을 해서 그래.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마구잡이로 그냥 조건들 막 적잖아. 내가 알 수 있는 거 뭐 있지 막 적어내잖아. 그러다 보면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방향을 잃기가 정말 쉬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조건들이 뭐가 필요한지가 바로바로 나오게 될 거야. 한번 같이 관찰해보자. 내가 결국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조건부터 먼저 보지 마세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삼각형 APC의 뭐다? 넓이가 궁금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 중에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있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있는데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려고 했더니 이 높이를 구하는 게 조금 거슬린다. 그쵸? 수선의 발도 내려야 되고 그러면 또 각도 찾아야 되고 귀찮아요. 자, 따라서 나는 얘를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까 해요. 괜찮니? 자, 그럼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있을까? 한번 관찰해 보자고. 자, 얘를 봤더니 혹시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니까 한 변의 길이 요거 한번 찾을 수 있는지 관찰해 보자. 내가 이 길이가 궁금해요? 그럼 당연히 이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보면 되겠죠. 이 삼각형을 보니까 두 개의 각이 주어져 있어요. 사실 우리는 두 개의 각이 주어져 있다면 사실 얘는 특수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각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아. 30도랑 15도니까 얘는 135도야. 자, 그럼 삼각형에서 두 각이 주어져 있고 하나의 대변이 주어져 있어. 그럼 당연히 우리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얘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얘 뭐에 의해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좋아요. 그럼 얘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벌써 하나 찾았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다른 변의 길이도 한번 찾아보자. 내가 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일단 요 각을 몰라요. 그렇죠? 요 각도 몰라요. 얘는 60도가 전체 각이니까. 그러니까 얘의 길이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게 딱히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부실한 것 같아. 그럼 나머지 다른 한 변 AC의 길이를 한번 관찰해 볼까? 자, 이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삼각형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뭐가 보여요? 두 변의 길이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도 주어져 있어? 각도 주어져 있어. 자,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를 이용하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즉 얘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길이를 계산해주고 얘는 무엇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길이를 계산해주면 끝난다는 거. 그럼 결국은 뭘 찾아내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나? 두 변의 길이를 찾아냈으니까 마지막 각 하나만 찾으면 끝나요. 각 요것만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각 그러면 어떻게 찾지 고민을 해보니까 당연히 이 내부 삼각형에서 각을 찾아낼 수는 없어. 두 개의 각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결국 외부의 각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요 빨간색 각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걸 찾을 수 있는 거야? 요 각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각 C를. 각 C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15도를 빼면 되니까 우리 요 각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요 각 어떻게 찾을까? 봤더니 뭐가 보여요? 60도가 보이고요. 그죠? 요 길이 대변이 보이고요. 요 각 몰라요? 하지만 요 대변이 보이죠. 무엇을 적용할 수 있다?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더라. 자, 모든 게 다 완료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돼? 계산만 하면 이 문제 끝나겠다. 그죠? 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볼 거냐? 뭐부터 해볼래? 요거부터 해볼까? 자, 우리 사인 법칙 쓰기 위해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사인 135도 분의 2루트 3은
사인 30도 분의 내가 원하는 길이. 괜찮죠?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얘는 135도니까 2분의 루트 2고요.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냥 얘 2루트 6. 사인 30도 열로 곱하면 2도 나눠지니까 루트 6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냥 바로 적을게. 요거 계산한 값은 얼마? 루트 6. 자, 여기다가 적자. 자, 이번에는 요 길이 한번 구해보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볼 건데요. 전체 반대쪽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4, 3, 12는 a제곱 더하기 a제곱, 그쵸? 4, 2, 8 더하기 별은 그냥 x라고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2루트 2 x 코사인 얼마? 60도 2분의 1 이렇게 접어주면 되겠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2x 마이너스 4는 0. 사실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나 루트 나오는 거 너무 싫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 계산해보자. 자, 근해 공식 써볼게요. 얼마가 되겠어? 루트 2 풀 마는 더 값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풀마 루트의 얘 절반의 제곱 2 플러스 4. 2 플러스 4. 루트 6이다. 그쵸? 루트 6이 루트 2보다 크니까 마이너스는 배제하자.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얼마다?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다. 결국 얘의 값이 얼마예요?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다. 오케이. 그럼 나 이제 뭐만 찾으면 끝나요? 요 각만 찾으면 끝나겠다. 계산하자. 자, 얘는 사인 법칙을 우리가 적용할 거니까 자, 여기다 한번 다시 적을게요. 자, 사인 법칙. 얘의 각 몰라요. 자, 요거의 대변 2루트 2는 얼마? 사인 60도분의 2루트 3. 계산해 볼게. 자, 사인 60도 분의 2루트 3은 자, 우리 모릅니다. 사인 각 몰라요. 그죠? 자, 는 분의 얼마? 2루트 2. 이렇게. 자, 이 약분시키고요.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어떻게 돼? 얘 그냥 계산하면 2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인 동그라미는 계산해보자. 얼마가 되니? 자, 요거 사인 동그라미 여기다 나눠 이렇게 곱해주고요. 자, 얘는 2니까 나눠주면 2분의 루트 2가 된다. 그쵸? 그럼 동그라미가 결국 얼마다? 4분의 파이죠. 얘가 뭐다? 특수각 45도더라. 그럼 요 각이 15도니까 결국 뭐예요? 요 각이 30도가 되겠다. 사실 수능에서는 이런 형태의 내용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이 정도는 구해낼 수는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결국 다 했네. 삼각형 AP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두 변의 길이와 각도 구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얘랑 얘의 곱 해보자. 얼마? 2루트 3 더하기 6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 따라서 루트 3 더하기 3의 2로 나눈 형태. 얘가 답이 되겠다. 괜찮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우리 이어서 1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어서 12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일단 이차함수랑 직선 L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이놈의 기울기는 1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얘의 극한식 값을 구하는 건데 얘의 극한식 값을 구하려면 결국 누구를? 그렇지. GT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 그럼 GT가 뭔데? 이 L의 Y 절편이래요. 이놈이야. 그럼 난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 문제의 목표가 되겠다. 그럼 주어진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 봐봐. 기울기가 1인 형태야.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런 거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자, 뭐 그리라고? 직각삼각형 그리라고요. 그럼 얘의 길이가 2t야.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 형태가 되니까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그렇죠. 루트 2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대 1대 루트 2 딱 요 모양이 되겠죠. 요 길이도 당연히 루트 2t.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이 좌표값을 모르잖아. 당연히 이 좌표값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좌표값을 뭐 알파라고 놓고 얘를 뭐 알파 플러스 루트 2t라고 놓는 다음에 뭐 알파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계산하는 게 좀 귀찮더라도 어떻게든 할 수는 있을 거야.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거냐면 우리가 함수식 작성할 줄 알죠. 이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있으니까
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우리가 이렇게 놓을 수 있거든. y는 기울기가 1이면서 자 y 절편이 얼마야? 문제에서 gt라고 했잖아. 그럼 난 얘를 그냥 gt 이렇게 적어도 되죠. 그럼 봐봐. 우리 빼남수 관계에 의해서 이 2차 함수랑 이 직선을 빼볼게. 그럼 내가 이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여기다가 내가 식 적어볼게요. x제곱에다가 누구를? 직선을 뺄 거야.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gt란 놈을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얘가 누구의 근을 가지고 있어? a와 b의 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럼 얘는 결국 얘의 근을 모르니까 내가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둔다면 우리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어떻게? x 마이너스 알파,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x 마이너스 베타. 맞습니까? 함수식 작성하는 방법. 자, 그런데 잘 봐. 일단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베타랑 알파를 뺐을 때의 거리가 얼마다? 루트 2t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이 좌변의 식이랑 이 우변의 식이 어차피 같잖아. 그럼 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봐봐. 얘를 전개하면 x제곱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죠. 얘랑 얘가 같다며 x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란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1이란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이 알파 베타는 당연히 알파랑 베타는 근이기 때문에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질 거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t예요.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얘랑 얘가 이제 같아요. 결국 마이너스 gt가 뭐란 얘기야? 알파 베타란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gt가 궁금해? 알파 베타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뭐 알고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인지 알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인지 아니까 우리 이 문제 풀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 자, 우리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은 요거를 제곱한 거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돼? 4알파 베타를 더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뭐를? 베타 플러스 알파가 얼마다? 1이다. 얘는 얼마다? 루트 2t다. 그러면 우리 알파 베타는 계산 1 요거 2t 제곱이니까 넘기면 얼마야? 1 마이너스 2t 제곱에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누구야? gt니까 마이너스 gt가 알파 베타예요. 그럼 gt는 결국 얼마가 되겠다? 얘를 마이너스 배한 거 4분의 1 2t제곱 마이너스 1이 gt가 되고요. 여기다 t제곱을 나눈 형태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좋아요. 우리 넘어가서 13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어서 1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3번 이제 합성함수 형태가 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바로 그리는 문제는 사실 수원 수투에 나오지 않아요. 무조건 미적분에서만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합성함수를 당연히 두 함수를 비교하면서 직접 근을 구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자, fx는 2차 함수고요. 지금 2차 함수의 형태가 이렇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래프를 지금 당장 그려낼 수는 없어요. 자, gx는 sin x. sin x 가장 기본꼴이 주어져 있으니까 뭐 계산하기는 좀 편하겠네. 자, a의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일 때 뭐 이건 일단 뭐 당장 쓸 건 없을 것 같고 바로 조건을 해석해보자. 조건 가를 보니까 얘의 의미로 우리 a를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ga 파이가 뭐니까? 풀마 1이란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내가 a 파이를 집어넣은 게 결국 뭐예요? sin a 파이입니다. 그쵸? sin a 파이가 풀마 1이 돼야 돼요. 우리 sin x가 1이 되려면 여러분들 sin x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쵸? 자,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봐봐. 얘는 일단 a 파이를 바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요. sin x가 1이 되는 경우가 2분의 파이랑 여기가 2분의 3파이야. 그쵸? 그럼 뭐 뒤에도 계속 있을 수는 있겠다. 그치? 그럼 그냥 잘 생각해봐.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면 돼요. 누가? a 파이가.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2분의 1이죠. 일단 a는 0과 2 사이라고 했으니까 a가 2분의 1 가능하지. 그냥 바로 이렇게 보자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파이가 되면 되니까 a가 뭐가 되면 되겠어? 2분의 3이 되면 되겠죠. 가능하지.
자, 그런데 당연히 사인 함수는 주기함수니까 뒤에도 똑같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2분의 5파이야. 그 다음은 a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5가 돼야 되니까 이 범위를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a는 얘 아니면 얘야. 얘가 될지는 너가 조건 나에서 해석해봐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야. 만약에 이게 왼쪽에 있는 형태들은 당연히 a가 음수니까 범위에 해당되지 않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가보자. 자, x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일 때 난 여기만 볼 거야. 괜찮니? 난 여기만 볼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x축, 여기 2파이, 요게 0. 자, 그랬을 때 누구? 합성함수 fgx는 0에 모든 해의 합이 뭐래? 2분의 5파이래. 자, 얘는 무슨 함수의 그래프야? y는 gx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럼 우리가 결국 이 합성함수를 풀려면 누가? 결국은 f라는 함수가, 자, gx는 신경 쓰지 마. f라는 함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아, 그러면 f라는 함수가 뭐였는데? 2차 함수였거든. 자, 2차 함수 한번 그려보자. fx. 자, 그러면 a 값이 우리가 2분의 1일 수도 있고 2분의 3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보자. 일단 뭐 a가 2분의 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얘들아, a가 2분의 1이니까 우리 무엇을 알 수 있니? 이 2차 함수의 축을 알 수 있죠. 얼마야? a가 2분의 1이니까 축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다. 여기 축이야. 그쵸? x는 마이너스 4분의 1. 자, 그럼 어쨌든 얘가 근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해가 생긴다는 건 어쨌든 근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누구랑? 이 f라는 함수랑 누구? x축과 만나야 돼요. 그럼 나 x축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려.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여기 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우리가 결국 뭘 다루고 있냐면 합성함수를 다루고 있잖아. 결국 이 함수가 뭐?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근이 뭐였어? 알파랑 베타야.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돼야 되는 위치가 누구니까? gx니까 결국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 이 gx라는 애가 결국 뭐가 되도록 하는? 알파 그리고 베타가 되도록 하는 근이 누구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되겠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gx가 누구예요? 얘잖아. 그럼 알파랑 베타는 뭐야? y 값이죠. 그럼 얘들 봐봐. 이 알파랑 베타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 건데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축이에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을 기점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이야. 그렇다면 알파랑 베타 중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알파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면 베타도 한 이런 식으로 있겠지. 이해됩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 모든 해의 합이 뭐래요? 2분의 5파이래요. 우리 삼각함수가 나오면 무엇을 쓸 수 있어? 선 대칭을 쓸 수 있잖아. 그쵸? 그럼 만약에 얘가 베타가 여기고요. 알파가 여기라고 해봐.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죠. 당연히 답이 안 돼요. 왜지? 얘랑 얘의 합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의 위치가 파이잖아. 자, 얘네 둘의 합은 선대칭에 의해서 둘의 합은 얼마? 0 더하기 파이랑 똑같아요? 파이죠. 자, 얘네 둘의 합은 뭐야? 파이 더하기 2파이랑 똑같아요? 얼마? 3파이야. 자, 얘네 둘의 합은 3파이고요. 얘네 둘의 합은 얼마야? 파이예요. 둘을 더하면 얼마? 4파이. 2분의 8파이예요. 이 2분의 5파이여야 되는데 훨씬 더 많지.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근이 많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2분의 5파이가 되려면 여러분들 어떤 형태인지 느낌이 와? 딱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어디? 여기 두 개 근 너무 많다. 어떻게 보자? 이렇게 보자. 자, 여기를 뭘로 볼까요? y는 알파로 보자는 거야. 자,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기점으로 이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똑같은 거리만큼 베타가 돼 있으니 베타는 여기에 접하지 못해요. 더 아래에 내려와 있어야 돼. 마이너스 4분의 1을 기점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가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그럼 베타가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아, 그러면 두 개의 근이 보이는데 얘는 똑같이 둘의 합이 얼마예요? 파이가 된다는 거 우리 알 수 있다. 그쵸? 선대칭에 의해서 얘는
요거 하나잖아. 얘 하나의 근이 얼마예요? 2분의 3파이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둘의 합은 얼마예요? 2분의 5파이로 딱 맞아 떨어지죠.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무엇을 알 수 있다? 아, 요게 우리가 원하는 답의 형태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괜찮죠? 자, 여러분들이 사실 이 A 값이 어떤 경우? 2분의 1인 경우에서 이미 답이 되는 형태를 관찰했어요. 그럼 사실 A가 2분의 3인 경우도 관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럼 실질적으로 답은 안 될 거예요. 답이 나올 수 없을 거야. 해당되지 않는 형태가 될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할 때는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이 형태가 안 되는 것도 파악해야지. 그래야 공부가 되지.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 칠 때는 2분의 1인 경우가 답이 나왔네? 그럼 더 이상 내가 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자,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A는 얼마여야 돼? 2분의 1이어야 돼. 내가 궁금한 게 뭐예요? F2 값이에요. 다시 말해 F2를 구하려면 누구를? 자, 저게 4 더하기 2A 더하기 B니까 나는 B 값을 아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다. 맞습니까? A는 2분의 1이니까 얘는 5 더하기 B죠. 자, B 어떻게 구해?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걸 바탕으로 B 값도 구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B 값을 구하려면 결국 이 fx에 대한 식에다가 점 하나 찾아주면 되겠죠. 자, 우리 알파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여기 위치가 되려면 알파 값이 얼마여야 돼? 그렇죠.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따라서 이 이차함수가 무엇을 지난다?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0은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A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2분의 1인 경우를 우리가 관찰했으니까 결국 2분의 1을 대입한 B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더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답은 얼마? 2분의 9가 되겠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합성함수와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난이도가 확 어려워지지만 정확하게 푸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결국 내가 지금 두 개의 함수를 왔다 갔다 비교하면서 여기에 x좌표값이 결국 여기에 y좌표값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지한다면 그에 맞춘 형태의 조건들을 잘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막힘없이 나와야 돼. 좋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14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어서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래 이제 보통 14번 문제가 난이도가 좀 요새 최근엔 되게 많이 어렵게 나왔는데 이 14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계산만 잔뜩 하면 답은 금방 나와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우리 세 양수 A, B, K에 대해서 fx가 누구래요? 얘랑 얘래요. 구간 x는 K를 기점으로 왼쪽은 AX고 오른쪽은 누구다? 이차함수다. 그런데 얘가 결국 뭐래요? 미분 가능하대. 아, 이거 무슨 얘기다. fx가 구간을 기준으로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 얘도 미분 가능한 함수. 즉 x는 k에서만 미분 가능한지 확인해 주면 돼요. 즉 미분 가능성에 무엇을 이용하면 기하적 관점, 뭐야? 부드럽게 이어짐을 여러분들이 이용한다면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그려볼까? 얘가 어떻게 생겼어?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에 x-b에 x-3b야. 아, 뭐야? b,0과 3b,0을 근으로 가지는 x축과의 교점으로 가지는 2차 함수야.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x축을 잡으면 여기가 뭐가 되고 b가 되고요. 여기가 뭐가 되겠다? 3b가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b는 양수니까 당연히 그냥 이거 오른쪽에 y축이 여기에 있겠다. x축을 조금 더 연장시키자. 이렇게. 자, 그럼 난 이제 뭐 그리면 돼요? y는 ax 그리면 돼요. 그런데 봐봐. 얘네들이 부드럽게 이어지려면 어떤 x는 k를 기점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려면 결국 y는 a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얘네 둘이가 만약에 안 만난다고 가정해봐. 그럼 내가 k를 어디로 잡든 간에 무조건 뚝 끊기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단 만나야 돼. 만나야 되면서 연속이 되려면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겠죠? 접하면서 지나가야 되겠다. 따라서 y는 a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더라. 아, 그러니까 우리가 k를 어디로 잡으면 k를 내가 이 만나는 접점으로 k를 잡게 되면 결국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더라? 자, 요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쭉 간다. K까지 구간까지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될 거고요. 여기서 누구를 따라가게 돼? 이차함수를 따라가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차함수를 따라가서 이렇게.
여기는 부드럽게 이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식은 K에서의 두 함수값이 결국 같고요. 그 다음 여기서의 기울기가 똑같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기억부터 한번 바로 보도록 하자. 자, 질문. A가 1일 때, A가 1이라는 건 여기서의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F'K는 뭐야? K에서의 누구? 기울기. 이 기울기 뭐란 얘기야? 그냥 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똑같은 얘기죠. 요 자체의 기울기가 1이니까 그냥 기울기가 1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니은 가보도록 합시다. K가 3이면 요거의 값이 3이래요. 그랬을 때 A 값을 구하라네. 그러면 K가 3일 때 무엇을 구하라는 문제야? 기울기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쵸? A가 뭐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고 여기서의 기울기니까. 이해됩니까?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요게 도함수가 뭐야? 이놈의 도함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b잖아. 자, 이 2차 함수에다가 뭐를? K를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가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원하는 A 값이 된다는 얘기니까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될까? K 값이 3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3 한정으로 지금 내가 적을게. 자, 3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6 플러스 4b가 됩니다. 이게 결국 뭐란 얘기야? 내가 원하는 기울기 A란 얘기예요. 아이고야, 그런데 나는 B값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난 A값을 지금 당장 구해낼 수가 없더라. 그럼 난 결국 B값을 찾아내야 되니까 식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식 하나 찾아보자.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자, 여기가 3이야. 자,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누구랑 똑같아요? 직선에서의 함수값이랑 똑같다. 그쵸? 따라서 3을 대입한 함수값 얼마? 3a는 누구랑 똑같다? 이 2차 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은 여기다가 3을 집어넣은 함수값이랑 똑같더라. 마이너스 9 더하기 12b 마이너스 3b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둘을 결국 뭘 하면? 연립하면 우리 A를 구해낼 수 있겠다. 그런데 B를 없애려면 A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A부터 먼저 없애보자. 자, A는 마이너스 6 플러스 4b니까 요 식은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8 더하기 12b는 마이너스 9 더하기 12b 마이너스 3b제곱. 홀리 12b 날라가네요. 그러면 3b제곱이 얼마다? 9다. 따라서 b는 얼마다? b제곱이 3이니까 b는 양수값이에요. 루트 3이 되겠다. 따라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6 플러스 4 루트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아이고야, 니은도 맞네. 니은도 맞더라. 오케이. 오늘 마지막 디귿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뭐라고 되어 있어? FK랑 F'K가 같대요. 잘 봐. 얘들아, K 위치가 요거야. 이제 3은 이제 지우자. 3이 아니니까. 자, K 값에 대해서 요거에서의 함수값과 요거에서의 기울기가 똑같대요. 여기서의 기울기가 뭔데? A잖아. 얘가 A예요. A. 그럼 FK가 A란 얘기니까 결국 여기다 K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A란 얘기야. 얼마란 얘기예요? K 값이. 그렇죠. 1일 수밖에 없죠. 1을 대입하면 그냥 함수값이 A가 나오니까. 이해돼요?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K값이 1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야? 이 fx랑 뭐로?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무엇을 구해주면 돼요? 얘를 구해주면 되겠다. 요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요건 직선이고 요건 2차 함수니까 얘를 나눠서 따로따로 구해주는 게 맞겠지? 그럼 따로따로 구해보자. 오케이? 자, 얘의 거리가 지금 얼마야? 1이에요. 그죠? 그럼 나는 A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얘의 높이를 알 수 있겠네요. 그럼 A 값부터 한번 좀 구해볼까요? 자, 계산 한번 해보자. A 값을 구하려면 결국 내가 뭘 해야 되겠어? 또 연립을 해야 되겠네. 그치? 자, K 값이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 누구? A와 결국 누구랑 같아요? 2차 함수에서의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랑 같겠죠? 자, 2차 함수에서의 함수값 1 대입한 거 얼마야? 마이너스 1 더하기 4b 마이너스 3b제곱 이렇게 같다. 이렇게 했는데 나 아직 A값 몰라요. 그죠? 그럼 뭐도 하나 더 찾아야 돼? 식 하나 더 찾자. 뭐? 기울기가 1로서 같을 거 아니야. 그쵸? A로서 같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자, 그럼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 도함수 알고 있으니까. K값이 1이에요. 자, 1 대입하자. 마이너스 2 더하기 4b는 얼마다? A다. 기울기 A다. 자, 얘는 기울기고요. 얘는 함수값이에요. 식 작성한 거야. 자, 그럼 둘이 연립해야지. 연립하자. 자, A 대입하면 얼마야? 3b제곱. 4b는 날라가면서 얼마? 1. b는 얼마? 루트 3분의 1이더라. 자, b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a 값은 얼마예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분의 4더라. 아, 그럼 나 이제 a 값 구했으니까 결국 1을 대입했을 때 여기 함수 값이 얼마야? a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분의 4예요. 그러면 우리 요만큼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다? 자, 넓이 구해볼게요. 얘랑 얘를 곱한 거에 2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른쪽만 구하면 된다. 그쵸? 자, 오른쪽은 뭐예요? 결국 이 이차 함수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적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 자, 그럼 적분 한번 해보자. 자, 나 요 넓이 구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내가 표현해 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어디까지? 3b까지. b값이 루트 3분의 1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냥 3b라고 적을게. 자, 그럼 누구? 이 이차 함수. 얘죠.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bx 더하기 마이너스 3b 제곱. 자, 이놈을 적분하면 되고요. 자, 적분 한번 해보자. 얘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b x제곱 마이너스 3b 제곱 x.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3b까지. 일부러 b 루트 3분의 1 대입하면 계산 복잡해지니까 안 뒀어. 자, 3b 대입한 다음에 b는 루트 3분의 1 대입해도 되잖아. 자, 대입했어. 얼마야? 마이너스 9b 세제곱. 얘 얼마야? 18b 세제곱. 얘 얼마야? 마이너스 9b 세제곱. 0이죠. 그러면 결국 뭐만 남아요? 1만 대입하면 되죠.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b 마이너스 3b 제곱. 얘를 뺀 형태가 되니까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로 적어주면 되고요. b가 얼마니까? 루트 3분의 1이니까 대입하면 얼마야? 얘는 1 더하기 3분의 1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겠더라. 아, 결국 얘도 계산을 했더니 얼마야?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더라. 얘네 둘이 더하면 답이 얼마가 되겠어?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2 사라지고요. 3분의 4에서 1을 뺀 거니까 얼마가 되니? 3분의 1이 되더라. 맞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요 적분 계산이 조금 귀찮아서 그런 거지 얘네들의 논점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어려워하면 절대로 안 돼. 미분 가능성의 기하적 관점을 바로 인지한 다음에 그래프 그리고 얘를 토대로 우리가 어떤 식을 얻어낼 수 있는지 관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정확히 질문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계산만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 객관식 중에서 가장 어려운 1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5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거 수열 문제고요. 수열의 이제 귀납적 정의, 점화식 문제야. 보통 이제 수능 문제나 작년 유평이나 구평은 점화식 문제가 되게 난이도가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 문제는 첫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딱 고정값으로 주어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어차피 A2야. 그러니까 나는 A1에서부터 A6 사이에서만 놀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조건도 되게 강력하게 주어졌다. 일단 얘네들이 자연수래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뭐야? 이 점화식을 토대로 A1에서부터 어디까지? A6까지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쭉 단순 나열로 계산할지 혹은 반대 방향으로 역추론으로 계산할지만 고민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쭉 가보자. A1, A2, A3, A4 몇 개 안 되니까 다 적어볼 거예요. A5, A6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우리 A1의 값이 얼마야? 1이야. 그쵸? 그 다음 A6의 값이 얼마야? 34야. 자, 우리 얘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우리 뭐 단순 나열로 일단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 얘를 단순 나열을 하려고 했더니 이 점화식의 구조를 한번 보자고. 첫째 항이 1이에요. 홀수. 자, 두 번째 항이 내가 뭐냐에 따라서 짝수냐에 따라서 얘가 1 더하기 짝수는 홀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따라가게 될 거고요. A2가 뭐냐에 따라서 이번엔 홀수이면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짝수죠. 요 형태를 따라가겠네. 따라서 단순 나열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이 A2를 케이스 분류해야 되겠다.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게요. 그죠? 자, 그 다음 이 방향으로 단순 나열로 나가도 되지만 이번엔 역추론으로도 한번 계산을 해보자. 모르잖아.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역추론으로 봤더니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얘가 34예요. A6은 얘이거나 얘예요. 그러면 A5 더하기 A4로 표현이 될 건데 A6 자체가 뭐야? 짝수죠. 34. A5 더하기 A4는 홀수라면 홀수가 짝수가 될 수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따라서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5 더하기 A4의 2분의 1배가 얼마니까? 34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겠네. 이 둘을 더한 값이 얼마다? 반대로 얘의 2배다. 68이다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추론으로 계산하려고 했더니 A5, A4 얘네들 각각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몰라. 그러니 A3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너무 식이 복잡해져. 그래서 역추론으로 가지 말고 얘는 그냥 단순 나열로 계산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괜찮죠? 자, 우리 A2가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니까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한번 나눠서 생각해보자. 그럼 짝수인 경우부터 먼저 볼까요? 2K. 홀수인 경우는 2K-1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고요. 뭐 당연히 얘네들은 다 자연수니까 K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얘 1이고 얘 2K니까 둘의 합이 뭐야? 홀수더라. 그러니까 요게 되겠죠. 그러니 자 나아가보자. 자 이렇게 가보면 얼마다? 2K 플러스 1이 된다. A3가. 그럼 얘가 홀수니까 홀수 더하기 짝수. 그럼 홀수 더하기 짝수는 뭐야? 홀수. 또 얘네요.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야? 4K 플러스 1이구나. 근데 얘는 홀수고 얘는 홀수야. 그러면 둘이 더하면 뭐야? 짝수니까 이번엔 뭐가 돼요? 여기에 해당되고요. 둘을 더한 거에 얼마? 2분의 1배 하면 되니까 둘이 더한 거 6K 더하기 2의 2분의 1배 얼마? 3K 더하기 1이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둘을 가지고 또 얘를 34를 구해도 되고요. 우리 지금 어떤 사실? 둘을 더했을 때 무조건 얼마다? 68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7K 더하기 2는 얼마가 돼요? 68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K 값이 딱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죠. 우리는 K가 자연수여야 돼. 왜? 전체 항이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말이 안 되죠. K가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A2가 뭐인 경우? 홀수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자, 그럼 얘도 홀수고요. 얘도 홀수니까 둘이 더하면 짝수야. 그럼 누가 되겠어? 얘가 되겠죠. 자, 둘이 한번 더 해볼까? 얼마야? 2K야. 2K의 절반이 돼야 되니까 얼마니? K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야 돼. 자, 이 K는 홀수일 수도 있고요. 짝수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지? 자, 그러니 얘는 일단 홀수가 확정이잖아. 그럼 K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또 나뉘어지겠네. 따라서 여기서 한 번 더 케이스 분류를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해볼 거냐? 자, K가 홀수인 경우와 K가 짝수인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볼게. 자, K가 홀수면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짝수가 될 거고요. 누가 돼요? 얘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뭐가 되겠니? 2분의 1에 얘네들 더한 거 3K-1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만약에 얘가 짝수라면 짝수 더하기 홀수니까 뭐가 되겠어? 홀수가 되고요. 둘이 더하면 뭐가 되겠어? 3K-1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A5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A4 구했어요. A5 마저 구해보자. 자, 얘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놈이 또 홀수인지 이놈이 짝수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도 결국 또 어떻게 해야 돼? 나눌 수밖에 없겠네. 자, 그럼 한번 또 나눠보자. 자, 이번에 어떻게 볼 거냐? A5를 구할 거예요. 얘가 홀수일 수도 있고요. 얘가 짝수일 수도 있어. 그러면 홀수인 경우와 뭐인 경우? 짝수인 경우로 나눌 거고요. 자, 홀수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봐봐. 얘랑 얘의 합이잖아. 얘가 아까 뭐였어? 홀수인 경우였으니까 홀수 더하기 홀수는 뭐야? 또 짝수예요.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은 짝수니까
밑에 걸 적용해야 되겠죠. 아, 그럼 둘을 더한 다음에 얼마? 2분의 1 해주면 됩니다. 자, 둘이 더하면 얼마야? 얘가 2분의 2k니까 2분의 5k 마이너스 1에 2분의 1, 4분의 5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 얘가 만약에 짝수면 짝수 더하기 누구니까? 홀수니까 무조건 홀수가 될 거고 누가? 그 둘을 그냥 더해주면 돼요. 이 둘을 그냥 더하면 되니까 얼마? 얘는 2분의 5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자, 요거 먼저 계산해 볼까? 얘네 둘의 합은 무조건 뭐여야 돼? 68이어야 돼요. 자, 계산 요거 해볼게. 둘이 더하면 얘가 4분의 6k 그러면 4분의 5k니까 더하면 4분의 11k. 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자, A 값이 얼마다? 68이다. 괜찮죠? 그럼 곱하면 272, 275, 11K가 275거든? 약분 되나? K는 얼마야? 25죠. 오, K값이 25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A2고 A2는 얼마다? 25를 대입하면 49다. 하나 찾았다. 자, 우리 요거는 됐어요. 이제 요거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자, 이 둘을 더한 놈이 결국 뭐가 돼야 돼요? 68이 돼야 돼요. 자, 그럼 계산해보자. 둘이 더하면 얼마? 2분의 8K, 4K죠? 이거야. 그 다음 얼마? 얘 더하면 마이너스 1. 자, 이 값이 얼마다? 68이다. 자,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죠. 자,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버리자. 괜찮죠? 오케이. 자, 우리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몇 개만 하면 되니까. 자, 이번에는 3K-1과 누구? K 이놈을 지금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 잘 봐. K는 아까 뭐였어? 짝수였어요. 그럼 3K도 뭐야? 짝수죠. K가 짝수니까 짝수 곱하기 3은 짝수잖아. 짝수에다 1을 뺐어. 얘는 무조건 뭐예요? 홀수죠. 얘는 무조건 홀수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얘네 둘을 더한 건 짝수 더하기 홀수니까 무조건 뭐가 돼요? 홀수가 되고요. 얘가 되겠죠. 그럼 그 둘을 그냥 더하면 되니까 얼마가 되겠니? 4K-1이 됩니다. 얘가 누구야? 지금 A5야. 그럼 결국 얘네 둘을 더하는 애가 결국 얼마가 나와야 돼? 68이 나와야 되니까 둘을 더하면 7K-2는 68이 나오고 K는 얼마다? 그렇죠. 10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K값이 10이니까 얼마? 19가 되겠다. 답은 68. 이렇게 답 내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객관식 문제 9번부터 15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우리 이어서 이제 주관식도 계속 해설 강의 쭉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